네, 2025년 6월 3일 오후 5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6월 달이군요. 뭐 했다고 벌써 6월 달이래? 어쨌든 현재 시간 얘기 드렸고 오늘은 164번째 시간이고요. 신칸센 대폭발이라 하는 영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군요. 166번째 시간이군요. 어쨌든 전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신칸센 대폭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공되고 있는 영화고요. 뭐 영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975년작 신칸센 대폭발이라는 작품이 있대요. 근데 일본 영화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얼마나 재밌었냐면 9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스피드라는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버스로 바꿔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만큼 근데 신칸센 그 고속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액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재밌었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뭐 그 94년 스피드까지 제작이 됐었고 근데 아마 94년작 스피드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저희 세대는 분명히 더 아실 거고. 왜냐면 워낙 그 TV에서 더빙으로 해가지고 많이 틀어져가지고 예 그만큼 다시 봐도 뭐 재밌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이제 2025년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신칸센 대폭발인데 저는 솔직히 94년작이 더 재밌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추억 고정 이런 것도 아니고 훨씬 액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신칸센 대폭발보다는 94년작 스피드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년 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재밌어요. 네, 그래요. 반대로 이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작품의 액션이 그만큼 부족했다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 철도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묘사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제 중앙 관제실에서 그 전국에 있는 열차를 다 눈으로 파악하고 이 열차가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고 있고 더 빠른 열차는 보내고 뭐 안 보내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제실에서 어떤 계기판을 통해서 열차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이 구출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디스플레이로 하지 않고요. 저는 이 어떤 계기판 이런 거에도 종이 약간 일본 느낌 그런 거에 의존해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 관제실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계획을 짜고 막 종이로 지도 그리고 계획 짜고 계산해 내고 이런 게 더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실제로 근데 실제 달리고 있는 열차 안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액션의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음. 어쨌든 곳곳에서 일본의 철도 문화를 좀 알 수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마 네, 일본인이라면 더 재밌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마 일본의 철도 문화가 상당히 또 많이 발전되어 있고 시스템도 상당히 강력하고 그죠? 또 일본의 철도에 대한 어떤 사랑이 좀 더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신칸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5년작에 대한 향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본 사람들이라면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래요. 어쨌든 뭐 액션이 볼만한 게 없고 감정에 대한 묘사가 또 많아서 좀 지루하게 느껴졌다라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 고속열차에 수백 명의 사람이 인질로 잡혔다? 근데 이 정도 재미까지 못 뽑아냈다?는 이건 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철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철도가 아마 국가 주도로 건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아무래도 이 구조상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수많은 차량들이 있지만 그 차량에 움직이는 주체가 따로 없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따로 없고 그냥 그 차의 운전자가 나오고 싶은 도로에 올라가는 시간 정하고 그다음에 목적지 정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는 사실 약간 그런 사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철도는 사실 어 동시에 두 열차 이상이 달릴 수 없잖아요. 열차가 길고 철로는 하나다 보니까 물론 뭐 왕복선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거고 철도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중요하고 또 철로가 또 하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철도가 열차가 크다는 점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가 주도로 하는 게 좀 효율적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본은 이제 예전부터 철도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그런지 사철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철도가 전국 곳곳에 많이 퍼져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국 곳곳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철도보다는 그래도 차량이 더 편한 편이 있어서 물론 주요 거점은 다 철도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철도가 하는 의미가 좀 더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일본은 그 나라가 좁고 길기 때문에 철도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왜냐하면 일본도 그 철도가 국토가 길고 산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를 막 고속도로를 크게 내고 이런 거는 좀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도로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근데 철로는 그거에 비해서 면적이 뭐 좁죠. 뭐 그죠? 한 어느 정도 될까? 뭐 도로로 환산하면 한 4,000원 정도만 되면 4,000원 정도의 넓이만 되면 철로를 왕복선으로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국토 효율상 철도로 오가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지점이 이제 우리는 그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대전에서 내리지 않아도 쭉 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예전에는 뭐 대전에서 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대로서 KTX가 서진 않죠. 근데 여기는 도쿄역이 모든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어떤 신칸센 노선의 그 종착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에서 규슈 뭐 후쿠오카로 갈 때 무조건 중간에 도쿄역에서 한번 내려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열차가 그러니까 영화의 설정상 이게 그 JR 동일본 그러니까 도카이도라고 하나? 어쨌든 도카이도 아니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동일본을 움직이는 신칸센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동쪽 지역을 다 거치고 나서 일본 도쿄역에 도착하면 열차가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죠. 선로가 이어져 있지 않은 거죠. 서쪽으로 가는 열차 노선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도쿄역에는 열차가 멈출 수밖에 없고 이게 폭탄이 제거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도쿄역에 가기 전까지 폭탄을 해체하지 못하면 도쿄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또 도쿄역이 또 도심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또 있고 또 도쿄역에서 폭발이 터지면 그 전국에 있는 열차 노선이 멈추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열차가 단순히 열차 하나로 폭발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철도 시스템이 다 멈추게 되는 구조라는 거. 그게 좀 오히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점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영화에 보면 묘사하는 게 보면 신칸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칸센이 막 그 역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또 멋있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그 철도원분들, 영무원분들의 어떤 그런 짜세, 어떤 각이 살아있는 어떤 절도 있는 모습들로 뭔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철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일본이 섬나라고 네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국에 고속열차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 지점이 가지고 오는 어떤 감동의 포인트가 좀 더 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국토가 절반이지만 만약에 통일되고 하면 철도 활용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당연히 또 이제 대륙과 연결되는 철도기 때문에, 그죠? 잡설이었고요. 그리고 철도 자체가 그런 하나, 선로가 하나고, 그렇다면 당연히 모든 열차가 차례차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도로 위처럼 도로 위에 올라 있는 차들은 각자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해서 통제하기 때문에 뭐 중앙에서 통제를 받고 이렇지 않은데, 왜냐면 그만큼 도로가 몇 차선씩 되기 때문에 추월도 쉽게 할 수 있고, 그죠? 또 어떤 차량은 여기서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통제가 어려운데, 예, 열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선로가 하나고 또 열차가 길고, 그래서 당연히 통제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영화 내내 컨트롤 센터의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박진감 있게 묘사된 것 같아서 좀 신기한 부분이다, 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막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계기판, 뭐 패널, 약도, 종이, 막 모형 기차 이런 걸로 다 어떤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아날로그성의 모습, 이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것보다 저렇게 뭐 계기판, 패널, 약도, 종이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훨씬 뭔가 촬영하는 맛도 있고, 실제 그 관객들이 봤을 때도 훨씬 더 어떤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쨌든 그게 어떤 일본의 아날로그스러움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뭔가 그 통제실에 있는 어떤 그 주인공 중에 한 명, 되게 잘생긴 남자 배우가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모든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계산해서 이 선로에서 이렇게 바꾸고 뭘 바꾸고, 어떤 여기서 선로 전환기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서 충돌을 피하고, 그다음에 앞 앞칸이랑 뒷칸이랑 떼내고 뭐 이러는 거를 뭐 계산해내고 하는 부분이 좀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실제로는 그게 아무리 그래도 열차 중간에 흘러가는, 그러니까 뭐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그 기차를 중간에 선로를 조정해서 열차를 떼내고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현실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재밌더라. 네, 저 실망스러운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더 깁니다. 일단 액션의 축소가 좀 많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속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열차가 100km 미만까지 속도를 낮춰서 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신칸센을 소재로 한 최대한의 액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0km, 물론 100km 빠른 속도입니다만 300km 달릴 수 있는 기차인데 이게 100km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다소 박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기차가 일본 전국을 뭐 동시에 운행 중일 텐데 그 열차들과의 혼선을 보여주지 않은 게 좀 생략했던 게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그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으니까 뭐 지금 본 작품에 나왔던 열차는 하행선이겠죠. 뭐 근데 뭐 사행선으로 가는 열차가 계속 있을 거고, 그 열차와 계속 지나쳐가는 장면이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게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원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250km 이 정도는 달렸을 텐데 근데 100km로 줄여서 달리잖아요. 그럼 뒷열차와의 문제, 그럼 뒷열차가 한 열차만 밀리는 게 아니라 뒷열차의 뒷열차, 뒷열차의 뒷뒷열차 이렇게까지 다 꼬일 텐데, 그런 거는 그냥 생략되고 그냥 뒷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추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추돌을 못하는 걸로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생략이 된 부분이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열차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된 상태에서 혼란을 통해서 막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잘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고속으로 움직이는 열차끼리 부딪힐 때 어떤 피해가 날지 어떤 고속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박진감이 더 일어날 텐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조 열차가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꼬리를 잘라서 뒤로 보내서 폭파시키고 구조 열차를 뒤에 다시 도킹을 시켜서 승객들을 빼내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재밌더라고요. 저렇게 구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을 좀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지만 옆에서 딱 속도를 붙여서 만약에 직선 구간이 좀 오래 있다라고 하면 옆에서 딱 붙여가지고 직선 구간에서 모든 어떤 출입문을 다 열어가지고 출입문에 다리를 놓고 승객을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구하는 게 훨씬 더 할 수 있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안 하는 것도 좀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나란히 달리는 열차를 건너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시간이 빨랐을 텐데 만약에 뒤로 열차를 붙이는 방법은 한 번에 한 명씩밖에 건너지 못하지만 여러 출입구 나란히 달리는 열차를 해서 출입구를 통해서 승객을 구출하면 동시에 몇 명씩 빠져날 수 있는 거잖아요. 출입구에 숫자만큼 한 번에 빠져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출 작업은 훨씬 빠를 텐데 그런 것도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 참 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쳐도 뭐 액션을 구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범죄자들의 동기가 사실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범죄자가 범죄자라고 하는 게 두 명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원작의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원작의 메인 빌런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는 자살을 했는데 경찰에게 죽은 걸로 잘못 알려져 있고 그걸 막 그 75년 작품의 빌런을 잡은 형사가 사실 범죄자가 자살한 건데 자기가 잡은 거다라는 식으로 막 떠벌리고 다녀서 허세를 부리고 평생을 살았다. 근데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래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딸은 또 그런 그 딸은 뭐 희귀병을 갖고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상당히 염세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그런 아버지가 또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고 다닌다는 게 또 열받으니까 열차를 폭발시켰다 이런 건데 너무 좀 감정적인 동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작품이 75년도면 지금이 이제 50년 뒤 설정인데 50년 동안 그 악행의 감정을 품고 살았다? 그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더라도 딸이 아버지를 집에 폭탄 설치해서 아버지가 폭탄을 죽게 만들고 또 자기 친구들도 죽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폭탄을 여고생이 설치를 했다? 그럼 어떻게 설치를 했는데 그 뭐 차량 기지에 먼저 들어가서 설치를 한 거야 아니면은 수학여행 내내 돌아다니면서 폭탄을 설치한 건지 이런 거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학생 한 명이 그렇게 열차 곳곳에 폭탄을 설치할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한 건데 그 차량 보관소에서는 뭐 한 거고 실제 운행하는 승무원들은 뭐 한 건데 도저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또 해봤습니다. 또 뭐 마지막 뭐 열차 칸이 뭐 또 그 저기 주요 범죄자인 아인 여학생의 심장에 뭐 심장 박도를 체크하는 그런 기계가 달려있는데 그 기계가 멈추면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해놨다. 뭐 이런 설정도 사실은 너무 간다는 생각이 든 거죠. 결과적으로 그 여학생을 죽여야지 열차가
폭발을 안 하고 멈출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보면 너무 좀 과하게 한 사람을 좀 죽이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거라서, 이것도 좀 꼭 그렇게까지 어떤 개연성 부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그 여학생에게 폭발물을 갖다주고 폭발을 사주한 그 원작의 아버지의 아들로 설정된 그 인물을 취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막 도저히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만든 저 형사놈을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데, 막 열심히 연기를 하시는데 그 배우분이 말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범죄자인데 그게 무슨 명예가 있나, 아버지의 명예가.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냥 액션이나 좀 치중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있고, 어떻게 혼자서 그걸 폭탄을 다 설치하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고요. 말이 되려면 설명을 해주던가. 그러니까 없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제가 싫어하는 좀 감정의 과잉 같은 게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갸륵한 느낌, 약간 성스러운 느낌, 뭐 헌신적인 느낌, 막 뭐 홀리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재난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만, 뭐 우리나라에도 비상선언 이런 데도 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동요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묵직묵직하게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사실 좀 이렇게 어렵죠. 물론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인간의 또 장점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심리적으로 나도 그냥 살고 싶다, 뭐 나도 도망치고 싶다, 이런 모습을 실제로 좀 보여주면서 어떤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영웅적이야, 흔들리질 않아, 이런 분들이 좀 그래요. 이런 게 뭐 강조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 입장에서 조금 과해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노 없이 그냥 어떻게 죽음을 갑자기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사실 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테러를 준비한 어떤 오노데라가 여학생, 그죠? 그 테러를 준비한 여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분노한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캐릭터는 또 선생님이니까 또 제사를 내가 못 감쌌구나 생각해서 감싸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 아이를 못 감싸줬다 하더라도 수많은 승객과 직원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다 죽일 생각을 했던 건데, 이거를 감싸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캐릭터들도 그 오노데라라는 그 오노데라 유즈키였나, 그 캐릭터에 대해서 학생이니까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다 죽을 판인데 왜 그 엄청난 범죄를 계획한 그 학생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 뭐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인물이 열차장 다카이치, 초난강으로 알고 있는 배우가 한 거죠. 이 캐릭터의 어떤 막 앞길을 막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고난에 겪도록 만드는 어떤 빌런들이 있어야 되는데, 빌런이 좀 나오다가 말고 이런 느낌이어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어떤 캐릭터들이 좀 이게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나와서 또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복잡한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는, 입체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
좀 어떻게 좀 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기관사 맡은 역할, 그 노넨레나라는 배우가 했던 그 예년 지금 뭐 이름을 논이라고 한다는데 그 배우가 했던 역할도 너무 캐릭터가 단편적이고 열차장 캐릭터도 단편적이고 다들 뭐 정치인 캐릭터 뭐 저기 뭐 유튜버 캐릭터 다 단편적이어가지고 좀 뭔가 좀 신선하다. 저 캐릭터 궁금하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또 캐릭터 빌딩도 너무 좀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열받는 게 이제 쓸데없는 정치 혐오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어떤 중의원인가 나오죠. 그래서 카가미 유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조건 만남 스캔들이 있어서 이미지가 실추된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참사 안에서 역할을 막 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면 어디 뭐 국토교통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구조작전을 당연히 그 저기 뭐야 아까 말씀드린 도쿄에서 멈추는 선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더 멀리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브 방송을 해서 전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할 방법 많은데 사실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안 해요. 그냥 어디 그냥 뭐 구하러 막 가고 이런 정도만 하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더 많은 어떤 그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걸 많았는데 그냥 정치인으로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또 그 자신의 정치인으로서 위기를 지금 참사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끝내서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이 정치인 캐릭터가 있던 없던 사실 이 사건 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또 뭐 정치인 캐릭터 말고도 뭐 중간에 뭐 총리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자리를 걸고 저기 선로 이설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어차피 내부 논의에 인해서 선로 이설하는 거가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또 뭐 갑자기 또 뭐 그 마지막 작전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데 그래도 하겠냐?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할 때는 또 정치에 나와서 또 응원 또 결정을 내려. 뭐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 등장하는데 극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정말 위험한 구조 작전도 그 관제실에 있는 캐릭터가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그런 어떤 허락 같은 게 필요하겠지만, 근데 뭐 영화인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허락 받으면서 다 보여주고 이럴 필요 없었는데, 어쨌든 괜히 그냥 정치는 나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뚝 던지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중문화 안에서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아무런 그런 그냥 맥락 없이 툭 나와서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문화 클리셰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정치인은 그냥 다들 똑같고 다들 부도덕하고 위선적이고 사실은 뒷꿍꿍이가 다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할 거 없다. 그냥 정치인들은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감정들이 대중문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뭐 SNL에서 하는 정치 풍자가 사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 대중의 입장에서 정치를 비판하는 걸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런 식의 비판이 덮어놓고 다 싸잡아서 조롱하는 이런 식의 비판이 실제로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정치적인 현실적인 정치를 좋게 개선할 수 있는 되는 도움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떤 그냥 욕바지 캐릭터로 하나 정치인 하나 집어넣어서 욕바지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넣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워낙 설계가 빈약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았겠냐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범죄 동기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이 잘 안 생기는데 많이 표현을 해서 오히려 설득력도 못 얻고 시간만 잡아먹어서 작품은 늘어지는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냥 범죄 동기를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도 그러면 전작과의 연결고리 좀 끊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이제 50년 전 작품에서 연결고리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면 좀 더 그럴싸하게 고민을 더 해서 논리를 만들던지. 아니 못할 거면 그냥 전작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어떻게 50년 전의 사건이 50년 후에까지 연결을 미친다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요. 그거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적 원작과의 연결고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독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간에 뭐 전작간의 연결고리를 그럴싸하게 만들면 오히려 더 재미가 증가하고 막 원작 팬들을 흥분하고 이럴 텐데 그러지 근데 그런 거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원작의 영향력에 75년 작품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영향력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고 그걸 알면 또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저걸처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저 속도는 분명히 높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그렇게 액션 영화가 많이 나오는 시절에 시속 100km 물론 빠른 속도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 아니라고 느낄 관객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영화 속 세상인데 거기다 신칸센인데 100km밖에 안 달린다고? 그런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00km 정도 했으면은 좀 더 과감한 구출 작전들이 나왔을 거잖아요. 뭐 아까 뭐 200km 쓰면은 그 도쿄역에서 선로 그 막혀 있는 선로 연결하는 것도 분명히 그냥 했을 거고 그다음에 막 뭐 뒤에서 구조하는 방법 그다음에 나래 날리면서 구조하는 방법 별의 별짓을 다 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0km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런 구조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액션이랄지 열차끼리 충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액션이랄지 더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이제 개연성이 갖춰지는데 그런 게 좀 아니어서 그런 결과적으로 낮은 제한 속도가 재미를 없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서 뭔가 속도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개인이 혼자 뭐 외로운 늑대죠. 개인이 혼자 설치한 폭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열차 내부까지 속속들이 다 알아서 어 열차 속도 제어까지 하고 이렇겠어요. 뭐 사실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그런 철도의 내밀한 부분은 분명히 기밀일 테고 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삼엄한 경비 안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설득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열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폭탄이 터질지 말지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도 사실 이해 안 돼. 그러니까 혼자서 폭탄 설치하고 그걸 폭탄을 컨트롤하는 것도 그 사람을 잡으면은 사실 폭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뭐 나오게 하는 게 사실 정상인 것 같은데 또 범인도 너무 쉽게 잡혀 이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폭탄 그 열차 안에서 당연히 그 열차 속도 실제 속도와 열차의 어떤 지표상의 속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트릭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속여 가지고 범죄자를 속여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94년 스피드에 나오거든요. 그 CCTV를 조작해 가지고 계속 달리는 것처럼 범죄자가 착각하게 만들어서 폭탄을 누르지 않도록 속인 다음에 승객을 빼내는데 그런 트릭도 사실 좀 넣었어야 되죠. 네. 그래요.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폭탄이 어떻게 설치됐고 어떻게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밖에 있는 범죄자가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여줘야죠. 네. 그게 사실 뭐 해커를 잡는 건 화이트 해커라고 해킹하는 방법을 알면 그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 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또 이게 여고생이 또 주인공이 되는 게 사실 좀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일본의 소녀들이 주인공이 맥락 없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느끼는 편인데 어쨌든 이번 작품도 사실 그런 편이고 그러니까 이 그냥 여학생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납득이 안 됐는데 차라리 테러 용의자를 범죄자를 뭐 조직의 양심을 품은 차장이나 기관사나 직원으로 하는 게 낫죠. 아니면은 그 그러니까 폭발을 사주한 그 캐릭터가 뭐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뭐 철도 직원을 이제 매수를 하든지 뭐 협박을 하든지 가스라이팅을 하든지 그런 식의 접근이 훨씬 더 재밌게 현실성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도 제가 일본 영화에 대한 탐구를 그래도 뭐 최근에 좀 했는데 네, 이번에 액션 영화는 어떨까 싶어서 영화를 본 거거든요. 근데 액션 영화에서도 제 느낌엔 감정이 좀 과잉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간은 잘 가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